자, 이렇게 이병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신석호. 신석호는 이병도는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많은 활동들을 막 하면서 겉으로 많이 드러났지만 의외로 신석호는 이병도 뒤에 가려져서 많이 이렇게 그 대표적인 식민 역사학자로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석호는 1904년 경북 봉화 출생이고요. 봉화 공립보통학교에서 이제 세이소쿠 영어학교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중동학교 경성제대 사학과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학과를 졸업했을 때가 1929년이었어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1929년 그 해에 조선사 편수회에 수사관보로 들어가게 되면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수사관보, 수사관 이런 활동을 역임하면서 조선사 편수회의 활동에 철저하게 복무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병도와 마찬가지로 1930년에 청구학회에 들어가서 식민사학학회 청구학회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조선사 편수회, 그 다음에 이 조선사 편수회가 해방이 된 다음에 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게 국사편찬위원회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사편찬위원회 사가 1990년에 발간이 돼요. 1990년에 발간되는 그 사에 보면 국사편찬회의 신석호가 근무한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냐? 1929년 4월에서 1965년 1월 21일까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국사편찬위원회 사에 왜 1945년부터 써야지 어떻게 1929년 조선사 편수회가 국사편찬위원회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1945년에 끊어가지고 그 이전의 것들이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호의 국사편찬위원회 근무 기간을 세상에 1929년부터 써놨어. 근데 이 신석호는 제자를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이병도는 이제 막 많은 활동들을 이제 막 했는데 신석호는 주로 제자 양성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PT에 쓸래니까 너무 많은 직책을 해가지고 제가 신석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석호는 문교부 중등교원 양성소 강사,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교과 교수 요목 재정위원,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 국기시정위원회 위원, 고등고시 위원, 해외 유학생 자격고시 위원,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 위원, 학술원 회원,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 위원, 문교부 장학위원, 독립기념관 사업회 위원, 문화재 보존위원회 위원, 국어심의회 위원,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사, 국방연구원 강사, 고등전형위원, 사법고시위원, 문교부 학술조성심의위원, 국장재정심의위원회, 유도회 총본부 공부, 고문, 애국선열 조상, 건립위원회 위원, 원호처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가로명 재정위원회 위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사, 한주 면후 한계 삼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실로 백지 한 장 가지고 다 쓸 수 없는 우리나라에 들어보셨죠? 모든 교육계 대표적인 역사, 학술 뭐 이런 모든 회에서 다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거는 이제 이 뒷부분에 강만길 교수가 나옵니다. 신석호가 고려대 교수예요. 강만길 선생님 책을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많이 읽었어. 우리나라 민주화의 그런 책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정권, 이런 정권들에 대한 비판, 날서린 비판,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까지 이런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이분 책을 읽고 좋아라 했는데 말이죠. 어떤 일이 있냐. 신석호의 제자로 고려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취직이 안 되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조그만 자리를 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신석호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년퇴직을 할 때 그 후임 자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강만길 교수에게 줍니다. 그래서 강만길 교수가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속 제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의 밥벌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의 그런 활동을 다 길을 열어주신 분인 거죠. 그런데 이 강만길 교수는 사실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라든지 국사편찬위원회 촉탁, 그 다음에 한국사 학회 사학연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서 제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 대통령 직속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이었으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을 할 때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아주 높여놨어. 그래서 이 국가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에서 반민족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 숫자는 이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친일 카르텔이라든지 많은 이미 학계, 경제계, 정치계 뭐 이런 데에 다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걸 엄청 방해했어요.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인 이 역사, 국사, 이것에 있어서 조선사 편수회가 가지는 의미가 일제의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반민족 행위에서 이 정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이 기준에서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조선사 편수회에 복무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병을 뭐 했던 글을 뭐 3회 이상 쓴 사람, 뭐 연설을 몇 회 이상 한 사람, 무슨 뭐를 한 사람, 이런 사람 그 기준에 이병도하고 신석호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조선사 편수에서 계속 일했으니까. 조선사 편수에 활동한 사람들은 이 기준에서 빼졌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국가에서 인정한 친일파 명단에는 이병도, 신석호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선택적 정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제 강만길 교수가 받게 되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프죠. 개인사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솔직히 나를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막 뿔 달리고 막 나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인품도 막 얼마나 좋고 그랬겠어요. 이분이시거든요, 신석호. 그러면서 뭐예요? 좋은 자리 주고, 국사편찬위원회 자리가 왔다. 그 다음 내 교수 자리를 너에게 주마. 이런데 이렇게 스승을 칠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데 기준이라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일 청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서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단군 얘기하고 우리의 고대사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좌우를 막론하고 다 달겨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바로 이병도, 신석호의 그 학계, 이 학계가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석호 전집에 보면 신석호 전집에 또 다 잘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전국시대, 즉 기원전 3세기 내지 5세기, 다시 말하면 2300~2300년을 더 올라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단군과 개천절에 대한 얘기를 204쪽에 해놨어요.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로 확립된 것은 실로 근세 고종시대에 일본 침략을 받은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그 많이 나온 건 어쩔 건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단군을 신봉하는 대종교가 일어나고 개천절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개천절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서 또 이걸 또 막 흐려. 그래서 개천절, 우리 5대 국경일에 들어가 있는 개천절에 대통령이 안 오는 그 국경일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지고 오래된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막 정확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애국자란 누구냐? 고난을 겪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여 마침내 해방을 맞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애국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놨어. 오, 그렇구나. 독립운동을 또 얘기하네. 그러나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다. 두 개가 다 해야지.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이렇게 선양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지. 또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은 이 대목에서 정말 아까 제가 쭉 읽었죠. 쭉 읽었죠. 그랬는데 세상 사람은 명예, 벼슬, 돈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나는 대학 졸업 후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역사 편수 기관에 들어가. 이 뭐예요?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대잖아.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데 어디 독립운동가들 그 탄압받은 그분들 앞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역사 편수 기관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고소와 싸우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 후에도 그 기관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지. 왜 못 버려? 버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으니 실로 무능한 바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치암이라는 거예요. 자기 호가. 실로 무능한 바보라 하지 않을 수. 아니 그렇게 많은 거 다 했으면서 뭐를 해야지. 그게 명예, 벼슬, 돈 아닌가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지금 뉴라이트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거 일베 나왔을 때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런 말을 저거 몇 명 그 좀 이상한 애들이 사회에 불만 품은 애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중근,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둥 2007년에 그 다음에 뭐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해충과 같다. 이따오 소리를 했다는. 유관수는 여자 깡패다. 김한섭이라는 놈이 이 얘기를 했네요. 또 일제의 도움으로 한국이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 한다. 이게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대한 교과서에 근대와 현대라고 하는 11쪽에 나와 있는 말인 거예요. 정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용훈 교수가 한 말이에요. 2004년 9월 3일 날. 이런 막말들이 버젓이 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서울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기억하시나요? 문창극 그때 후보자.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잘렸지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일 우파가 닮은 꼴이다. 최근에는 보세요. 윤서인이라고 그 웹툰 작가가 이거 올렸다가 또 난리 났었죠. 이거 뭐냐면 이게 친일파 후손의 집인 거야. 이거는 독립운동가 조병진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사진을 딱 가서 이놈이 직접 갔어요. 이놈이 직접 가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친일파 후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 동안 뭘 했을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거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500만 원인가요? 그거 받았거든요. 벌금, 명예훼손 이거 받았거든요. 근데도 보세요. 유튜브에 부자인 윤서인을 가난한 네가 왜 후원해?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했어요. 벌금을 내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큰 돈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 찍었더니 이거에다가 돈을 후원 계좌에 돈이 벌금 500만 원인데 7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돈 맛을 안 거예요. 내가 이거 했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벌금 냈어. 근데 벌금보다 더 많은 후원 계좌가 들어온 거예요. 후원금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이후에 3.1운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운동 때 만세를 안 부르면 열심히 참여 안 하면 주최 측이 불을 지르고 죽여버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일제시대의 삶의 질이 조선시대의 삶의 질보다 월등하게 나았다. 또 이 놈은
한국에서 시체 장사만큼 잘 되는 장사는 반일 장사만 하는 게 또 없지 않느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가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박하는 유튜브 찍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 찍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막 확성기 내놓고 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대응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반일은 정신병.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한국학중앙연구원. 거기에서 신채호는 또라이. 네 글자로 하면 정신병자. 그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2022년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 김승학 선생님이 이제 결의의 혼불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내가 불행히 외경에게 체포된 후 팔다리가 부러지는 악형이 바로 이 사료수색 때문이었다. 우리는 역사 그 한 줄이 그냥 역사책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팔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지켜냈던 것이 이 역사, 그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무릇 한 국가를 창건하거나 중흥시키면 시정 최초 유공자에게 후증한 논공 행상을 하고 반역자를 엄격하게 의법 조치하는 것은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 유공자의 그 위국 충정을 본받게 하고 반역자의 죄과와 말로를 경계케 하여 국가 주권을 길이 만년 반석 위에 놓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뼈저린 순환 중 광복되어 건국 이래 이 국가 백년 대계의 원칙을 이 위에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일제의 주구들 반역자의 사냥개로 독립운동자를 박해하던 민족 반역자를 다시 중용하는 우거를 범한 것은 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시정 중 가장 큰 과오이니 후일 지하에 돌아가 수많은 선배와 동지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까 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알리고 이 김병기 선생님이 이 책 쓰시고 나서 유튜브 찍으셨거든요. 그분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찍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책을 읽고 우리의 역사를 알리고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이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그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와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빌미가 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해마다 우리는 봐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에서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고 더 바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알리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